올해 중국 시장은 하루도 편한 날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2달 동안 처음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연초에 2월 달까지 춘절 때까지는 뭐 한 3,700까지 올라갔었는데 저희들도 상고 하저가 될 거다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상고가 2달밖에 없었네요. 근데 또 홍콩은 많이 빠졌고 또 상해는 그쵸. 또 빠지는 것보다는 약간 그냥 부진했다 정도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다들 괴로운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다 정부가 만들어낸 이슈였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정책 리스크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정책 리스크라고 하면은 뭐 규제 리스크도 생각나실 거고요. 네네. 그 다음에 긴축을 제일 먼저 했던 나라가 또 중국입니다. 연초에 빠진 이유가 사실 긴축이었거든요. 네, 2월쯤에요. 유동성을 빼내고 긴축하니까 왜 중국만 나 홀로 긴축하냐라는 긴축, 규제, 거기에 이제 뭐 공동부유라고 하는 프로젝트 나오고 헝다, 뭐 저기 전력대란 뭐 이런 식으로 쭉 떨어졌던 거거든요. 끝이 없네요. 지금 상당히 좀 혼란한 시기거든요. 조금 더 면밀하게 볼 시간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최근 이슈만 지금 말씀드리면 헝다하고 전력대란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헝다하고 전력대란 둘 다 저는 좀 구조적이다. 지나가는 태풍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한번 쓱 지나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헝다랑 이 전력대란은 의미가 있다.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구조냐면 헝다는 공동부유라고 하는 그런 이슈가 있는 거예요. 네. 공동부유 뭐 말씀 많이 드렸겠습니다만 시진핑 주석이 어디 성장보다는 분배로 가겠다.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얘기잖아요. 네네. 우리는 저기 기업 이익에 투자를 하시는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이익을 빼서라도 소비자한테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게 부동산하고 교육 같은 기초산업입니다. 서민들이 싫어하니까요. 네네. 파퓰리즘이죠. 그래서 주거비, 교육비가 상당히 부담을 많이 주기 때문에 부동산과 교육에서는 돈을 버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교육 회사나 부동산 개발 업체는 이제 사실은 돈을 못 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겠죠. 좋게 얘기하면 네. 사회적 기업이 되는 거고 국유화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부동산 개발 업체의 전성 시대는 끝났다. 20년 동안 너무 잘 먹고 잘 살았거든요. 근데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중국의 리치스트 탑 10의 항상 절반 정도는 다 부동산 개발 업체들 사장이었습니다. 네네. 근데 그 시대는 끝났고 부동산 개발 업체 시대에 끝나면서 헝다가 망가지는 거 보여주기 시작했고 이제 시작입니다. 또 다른 부동산 개발 업체들도 다 이제 구조 조정이 이제 시작이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되고요. 네네. 두 번째는 전력 쇼티지, 전력 대란 뭐 이런 것은 9월 달에 갑자기 왜 불이 안 들어올까요? 뭐 갑자기 뭐 가로등도 꺼지고 촛불 켜고 집에서 있고 이런 것들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것 또한 구조적입니다. 원래는 전력이 대란이 발생하려면 한여름 8월에 12시부터 2시 정도 사이에 너무 그 냉방수요가 많아서 네네, 터져야 수요 되는데 많은데. 9월 달에 터졌다는 거는 누적된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친환경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시프트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헝다는 이제 성장에서 분배로 가는 공동부유 패러다임 시프트의 충돌이고요. 전력 쇼티지는 전력 대란은 이제 친환경 패러다임으로 시프트 한다고 하면서 거기에 또 노이즈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네네. 시진핑 주석이 5년 동안 그러니까 환경 파괴 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1순위가 공급측 구조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석탄하고 철강의 캐파를 확 줄이라 그랬어요. 줄일 때는 저희들 박수 쳤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그쵸. 뭐 이렇게 좋은 석탄, 입장에서도, 철강 우리 저기 막 뿌연 연기 그쵸, 없어지겠구나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석탄하고 철강 캐파를 석탄을 6억 톤을 줄였고요. 철강을 2억 톤을 줄였는데 다 줄여놓은 다음에 올해 와서 보니까 갑자기 전력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게 한 15% 정도가 증가합니다. 전력 소비가 15%가 증가하면 발전소를 15개를 더 그러니까 100개 중에 15개를 더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석탄 화력 발전소가 아직도 한 68% 정도 되거든요. 석탄을 더 떼자. 네. 라고 했는데 보니까 석탄은 이미 지방 정부가 많이 줄여놔서 사실 어렵고요. 중국 석탄 전체의 한 93%가 자체 생산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입을 해다가 갖다 쓰면 되는데 네. 수입은 딱 보면 인도네시아가 한 46% 차지하고 있고 호주가 2등이거든요. 호주가 26% 차지하고 있는데 작년 12월에 또 이제 호주랑 관계가 좀 안 좋아지다 보니까 호주랑 이제 너희들 수입 안 해. 호주에서 모든 수입을 안 하면 호주가 좀 잘못했다고 하겠지라고 해서 석탄 수입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석탄이 부족하게 될지 그쵸. 몰랐던 거죠. 그래서 위치가 바뀌었다 지금은. 예, 이게 지금 자체 생산도 어렵고 수입도 어려운데 지금 공장이 너무 잘 돌아가서 공장이 잘 돌아가는 거 약간 좀 체감되지 않으실 텐데요. 네네. 지금 우리나라 수출도 그렇고 공장은 엄청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 2년 정도 집에서만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잖아요. 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생활하다 보니까 이거는 바깥에서 돈 쓰는 일이 별로 없고 집에서 상품 소비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자동차, 뭐 와인셀러, 자전거 뭐 사시려고 한번 하시더라도 소파 같은 거 사시려고 뭐라고 하죠? 안마의자 같은 거 하시려고 하더라도 없어서 못 팔거든요. 그래서 공장은 굉장히 잘 돌아가는데 지금 전력 소요가 안 좋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석탄을 구할 수가 없어서 이른바 그쵸. 석탄 공급 대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런 중국의 전력난 문제는 중국의 경기뿐만 아니라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네. 전방 산업에서 부품들을 필요로 하는데 공장이 안 돌아가면 세트가 안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연결되니까 이제 세계 증시로도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문제가 빨리 해결이 돼야 될 텐데 이제 다음 질문을 이거로 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력 대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도 진행형인데 이제 또 12월 되면은 난방 수요가 높아질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는 상황에서 뭐 일각에서는 피크는 지났다 이렇게 네.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전력난의 지속 여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언제까지 이게 이어질까? 중국 정부가 네네. 막 불 꺼지고 막 이제 공장이 안 돌아가니까 가만히 있지 않지 않겠어요? 네네. 그래서 뭐라도 9월 달, 나죠. 9월 달부터 계속 뭐 거의 매일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기료도 올려주겠다. 전기료 올려주면 뭐 발전소가 더 하겠죠. 전기료도 올려주고 지방 정부한테 미안했다. 석탄 좀 조금 더 채굴하면 안 되겠냐. 그 다음에 뭐 저희 카자흐스탄이라든지 다른 나라 쪽에서 수입도 좀 더 하겠다. 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개선될 것 같아요. 그리고 10월 달에는 지금은 좀 조용하지 않습니까? 네네. 피크아웃 지났다라고 생각하시겠는데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하반기에 전력 수요가 가장 적은 달이 10월입니다. 냉난방 수요가 없는 유일한 달이거든요. 그래서 8월 대비해서 한 10%포인트 정도 전력 수요가 떨어지니까 숨통은 튀었어요. 근데 11월, 12월 되면 또 이제 난방 수요, 그 다음에 이제 난방 수요가 전력뿐만이 아니라 또 석탄을 또 이렇게 난방을 주로 떼기 때문에 타이트한 게 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불이 꺼지거나 엘리베이터가 멈추거나 공장이 가동을 갑자기 더 멈춰야 되는 거는 덜 할 것 같긴 한데 중요한 거는 타이트하기 때문에 석탄 가격이나 이런 원자재 가격이 계속 좀 높은 수준, 그거를 좀 원자재 인플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높은 원자재 가격의 부담은 당분간 더 될 것 같습니다. 네. 뭔가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되게 반가운 소식은 아닌데요. 이제 네. 중국 정부의 어떻게 보면 결단 이런 것들이 또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섣불리 또 이렇게 예측해 볼 만한 부분은 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네, 참 어렵네요. 그리고 아까 어렵습니다. 헝다 이슈에 관련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로 이제 중국의 리치스트 탑 10 안에 이제 거의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들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중국 성장의 대부분 이제 부동산이 견인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텐데 맞습니다. 이 헝다 사태가 이제 시작이라고 또 말씀을 하셔서 이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그럼 중국 경제는 어떻게 되는 건지 성장보다 분배에 초점을 맞추면 앞으로 이제 중국에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중국의 성장세를 보고 막연히 투자할 수는 없는 시대가 온 건 아닌가 이런 우려도 드는데요. 중국 그 헝다 그룹에 관련해서 조금 더 질문을 드리자면 지난 23일에 이제 달러채 이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갚았잖아요. 위기는 디폴트 위기는 넘겼는데 이제 이 헝다 그룹이 앞으로 증시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네, 헝다가 참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 2조 위안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그냥 대략 360조. 네. 중국 전체 GDP의 2% 정도 되거든요. 네네. 어마어마한 숫자긴 한데 저희가 IMF 때 대우채 사태라는 게 있었거든요. 대우채가 그때 우리나라 전체 GDP의 한 10%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작은 규모는 아닌데요. 네네. 이번에 넘어갔습니다. 1차적으로는 뭐 8,350만 달러인가를 냈고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이제 4번을 더 내야 됩니다. 연말까지. 네네. 그래서 한 5천억 정도, 5억 달러를 추가적으로 납입을 해야 되는데 과연 가능할까? 저는 그런 걱정을 하고요.
일단 뭐 돈을 내려면 돈을 빌려야 되는데 돈을 빌릴 수 있는 데는 없고 중국 정부가 더 이상 돈을 안 빌려줄 테니까 자체적으로 뭐 자회사를 매각하든 아니면 자산을 매각해서 갚아라라는 거거든요. 못하면 부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안 봐주겠다라는 건데 자회사 매각은 실패했고요. 네. 자산을 매각을 해야 되는데 부채는 확실하게 뭐 한 360조가 있는데 자산은 70%가 부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회사다 보니까 네네, 그렇죠. 팔아야 될 부동산이 70%인데 지금 부동산 매각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계속 디스카운트해서 팔아도 안 팔리고 부동산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오히려 헝다는 빨리 부도가 나서 패스트 트랙으로 오히려 공격적으로 정부가 부양하고 부실 처리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끌고 가봤자 또 내년도 상반기까지 계속 헝다가 부담스럽고 네네. 부동산 경기도 위축되고 사실 이게 더 안 좋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빨리 해결하고 부도 나는 게 중국 시장한테는 오히려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불확실성을 아예 해소해야 된다. 예, 이런 연말까지도 말씀이세요? 계속 헝다 이슈는 남아 있을 텐데요. 만약에 계속 부도가 안 나고 남아 있다면 경기에 대한 부양에 대한 그 부담이 더 커지게 될 겁니다. 네. 그럼 그 정부의 입장은 좀 언제쯤 가시화 될까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거든요. 네네. 대부분의 그런 이제 애널리스트들은 골드만삭스라든지 모건 스탠리, 뭐 심지어 한국은행에서도 뭐 질서 있는 파산을 많이 얘기합니다. 시간을 두고 경기 안정화시키면서 천천히 부실 처리할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근데 그 방법은 오히려 내년 상반기까지 중국 주식시장한테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떠안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 해결을 못 하고요. 천천히 가면서. 그래서 그것보다는 저는 그 연내에 빨리 처리를 하고 동계올림픽 부양 들어가는 게 그쵸. 훨씬 큰 더 이벤트가 좋다. 있으니까. 그럼 내년도에는 좀 경기 부양 세게 들어갈 테니까 이제 오히려 뭐 경기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겠구나. 그리고 뭐 부실 처리도 끝났구나. 뭐 이런 것들이 더 좋겠다라고 저는 보면 두 가지입니다. 연내에 결정될 거예요. 네, 연내 결정됐으면 좋겠네요. 저도요. 네. 그럼 사실 저희가 이제 크게 보고 있는 건 아무래도 하반기 전력난 헝다 사태 이 두 가지인데 혹시 저희가 또 추가로 염두에 둬야 할 뭐 악재라든가 이벤트 같은 게 있을까요? 딱 저겁니다. 이제 전력대라는 그냥 하나의 현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러니까 해결이 잘 안 되더라도 그냥 원자재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구나. 뭐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헝다는 부동산 경기랑 걸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한쪽은 중국 정부의 정책이에요. 하반기 그러니까 네. 연말 그러니까 이제 11월 8일부터 육중전회라는 큰 이벤트가 있거든요. 네네. 이 이벤트를 통해서 신뢰를 줘야 됩니다. 결국 결자해지잖아요. 중국 정부가 상당히 강한 힘을 가지고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제일 큰 두 가지 이슈라고 보시면 됩니다. 헝다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 하나, 두 번째는 지금 경기가 되게 안 좋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중국이 지금 다 위드 코로나 이후에 지금 경기가 안 좋아지고 그쵸. 있는 나라거든요. 유일하죠. 네. 살려야죠. 그래서 네. 강력한 부양 정책 요 두 가지가 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